안녕하십니까.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 간의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극한 갈등까지 빚어졌던 제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제천시 의회를 통과했지만은 예산이 삭감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비 지원으로 200억 원이 넘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업이 됐는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마실 이재표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 네네. 제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어떤 사업입니까? 뭐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네. 뭐 스토리 이야기가 될 테고요. 네. 뭐 창작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이고 클러스터란 말은 그 집합체란 이렇게 조밀하게 모여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 이야기를 만드는 제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영화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 관련 산업을 하는 사람들 위해서 만들 예정인 어떤 그런 그 집필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안 교수님, 그래서 네. 민선 5기 아마 이시종 기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꽤 오래됐죠. 지금 이 사업 얘기 나온 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면은 이제 2013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에 어떤 도나 국가 사업을 프로젝트를 할 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일을 막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건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손출직이니까 네. 지금 지방의회도 손출직이고 단체장도 손출직이잖아요. 그럼 대개 이제 공약을 걸고 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막상 내부적으로 행정 준비라든지 또는 철저한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고 그냥 툭툭 터뜨리고 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창작 클러스터 참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문사철이라고 그래서 인문사회계가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문사철을 살리자고 그래가지고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그 공학 쪽에서 말하면 인큐베이터 같은 걸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 환경도 좋고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창작에게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설이라든지 시나리오나 희곡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문학 창작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해 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50%를 대고 지방의 도하고 시가 25%씩 50%를 대가지고 229억짜리를 이제 말하자면 제천에서 딴 겁니다. 그게 땄는데 지금 장소를 정해다 보니까 호수 호반에 다 멋있는 거 청풍 호반에 주변에서 딱 정했는데 한 곳은 아예 거기는 지을 수 없는 말하자면 이제 사유지도 많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유지로도 선택을 했는데 그 시유지도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말하자면 단독주택 외에는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 게스팅하우스, 그다음에 집필실, 그다음에 교육연수실, 공연장 이런 것들 해서 바로 작품을 쓰면 거기서 실현되고 이런 공간이는데 이런 거는 전혀 질 수가 없는 곳을 이미 거기다가 시작을 막 해놓고 그래서 용도변경 안 한 상태에서 이미 119억 정도가 지금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의회를 통과시키는 과정 중에 공무원 측하고 시의원 측이 쌈박질까지 하고 또 주먹질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여곡절 지금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 단체장이나 공무원도 문제지만 시의회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질 사실 이렇게 보면은 기초의회가 왜 필요한지 정말 당비적이고 회의감이 들 그런 정도로 좀 그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요, 지금 청풍호 지금 짓겠다는 지역이 청풍호변의 수변적인 거죠. 그렇죠. 그게 보니까는 그건 이제 도시계획 조례상 시 조례로 개정이 할 수 있는 거는 수변구역이고 그런데 수변구역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을 수
됐다 치더라도 지금 보니까 또 국토법상 예. 보존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그 과정상에 상당히 좀 시의회랑 또 우리 시장 이국유 시장하고도 좀 마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 이제 물론 이제 시의회가 최근에 이제 시청국장하고 폭력 사태를 벌이기도 했지만은 네. 저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이 사업을 좀 지금까지 잘못해온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했던 그 왕건 촬영지 네. 인근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네. 시유지 있는 쪽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수변 지역일 뿐더러 또 국토법상의 이 보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 수변 지역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적용이 되지만은 다시 이제 국토법상의 이 보전 지역을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용역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할 경우에 내년 말까지도 이거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3년 걸린다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 2015년 4월에 이 타당성 점검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운영 손실을 이유로 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시는 공사 발출하려고 네. 입찰 공고를 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장소를 지금 쪽으로 옮겼는데, 옮긴 장소도 좀 적절치 않은 장소로 갔고, 그 다음에 매칭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국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덤벼들어가지고 시작부터 하고 오자는 식으로 이걸 했다라는 건 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천시가 이 사업을 갖다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는 저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통과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으로 볼 때 아무리 이거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겠다. 예, 아무래도 이시종 지사 도에서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사실 좀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금성면에서 이제 사유지가 많아서 안 돼서 총풍면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제 총풍면 하면은 제천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서 네. 축제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수변구역이다 그러면 되게 환경 보존구역으로 가는 건 다 알잖아요. 상식선에서. 공무원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 무리하게 유치를 해가지고 결정도 안 된 용도 변경도 안 되고 조례 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169억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근데 그것도 은폐시키고.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니까 부랴부랴 이 조례를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조례를 변경해도 수변 지역에 말하자면 단독주택 외에 못 짓게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네. 공연장, 그다음에 게스팅하우스 요런 거를 짓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이 32조, 33조인데요. 거기에 내용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이러이러한 것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 이거에 대한 찬반을 물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시의원들이 하지 말자고 하려고 한 거를 8대5라고는 찬성 쪽에 8, 반대 5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의원들이 그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찬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변 지역에도 일단 공연장 이런 걸 쓸 수 있게는 조례는 됐는데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통과되는 건 국토법에 걸리는 네. 말하자면 환경보전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려면 그건 용도 변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용도 변경은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시 그 기본적인 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2, 3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2, 3년 동안에 이거 예산 받아놓은 거를 2, 3년 동안 안 쓰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런 건이 충북도에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의 다 이런 거는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안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건을 이끌어가는 진행 과정,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적 수준에서 그거를 습득하고서 하질 않고 누군가가 선동해서 이끌어가면 그냥
의원들이 몰려다니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정말 지방의 그 자질 수준을 좀 향상시켜야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건들이 의결 상황에서 또 나올 거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액수들인데 이거를 정말 좀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결정하려니까 자꾸 이런 시행착오가 터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니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제 뭐 집필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아까 고위원장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관에서 하는 영역이고 네. 이게 이제 허락 이제 뚫리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음식점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까지 사실은 이걸 못하게 했던 걸 갖다가 시가위에서 열어놓고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건 저는 이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예산 집행된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용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실시 설계해서 한 1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억 원 뭐 물론 엄청난 돈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진행돼서 감사원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 재정 부담 그러니까 운영 손실에 대한 그 손실도 다 지금 예측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저는 10억이 큰 게 아니다. 그거에 비하면 10억은 아까운 돈이지만 쓴 거는 이제 10억 정도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체 예산 규모 쓰게끔 된 거는 164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용도 변경 이런 거 없이 불법적으로 164억 원에 진행을 하는 중에 10억을 좀 쓴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턴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도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 당초에 이 사업을 갖다가 검토했을 때도 청주와 제천을 놓고 검토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뭐 타 시군 중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증평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그 도가 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그 상급기관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제천시에서 진행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계속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좀 맞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청풍호가 이제 수변지역일 뿐만 아니라 국토법에서 그 환경보전지역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만약에 그게 풀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욕탕도 들어갈 수, 사우나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온천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문장대 온천 지역 지금 난리치고 막지 않습니까? 상주에서 하려는 거 왜 막습니까? 이게 물이 전부 다 해가지고 달천강을 달래강을 거쳐가지고 한강으로 오염물질이 가기 때문에 막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충북에서 이 남한강 지역의 청풍 지역은 상류 지역입니다. 거의. 이게 충주호로 거쳐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충북을 가로질러 가니까 온갖 오염물질이 거기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할 것은 아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증평군 같이 이런 환경오염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으로 이거를 사업을 갖다가 이전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 뭐 이군규 시장 의지는 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건강보험연수원도 그 인근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군규 시장께서는 뭐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거 그렇다면은 그 감사원에서 이걸 다시 그 명령을 해서 공무원하고 도 공무원하고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원래 그 환경 보존과 그 수변 지역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지키면서 하는지를 모니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뭐 잘 아시잖아요. 포크레인 몇 대만 가면은 다 파괴되거든요. 그 주변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이게 좋은 의미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수익 사업을 가져오고 제천시의 발전을 가져올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돈은 낭비적인 거거든요. 관리 운영비는 누가 또 될 겁니까? 매년 거기에 창작하는 소설 쓰는 분들 이런 분들 와가지고 거기 거주하고 머무는 비용을 다 시간내는 거거든요. 건물 짓는 비용은 처음에 초기 비용은 나오지만 매년 관리 비용은 시에서 그거는 세금을 다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 적자를 하게 될 경우 생산적이지 않을 경우 그러면 당연히 또 뭐가 나오겠어요? 이건 국가가 내야 된다. 틀림없이 또 투쟁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클러스터가 여러 가지 형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창작도 클러스터화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집필실 열동해서 거기에 작가들 모여 있으면 더 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 한번 여기서 논의했었죠. 국가가 정해주는 문학 진흥원이니까 문학 박물관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클러스터라는 게 집적이거든요. 말하자면 여기서 생산하고 여기서 연구하고 여기서 소비하고 그걸 한 군데 둔다는 거거든요. 오송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를 문학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제철에다 유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근데 어떻게 열등이 보면- 모였으면 창작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요. 일부 예. 누군가에게 좀 특혜가 좀 예.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쉽게 말하면 뭐 이야기를 가지고 일부 어떤 이야기를 집단에게. 가지고 뭐 영화를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모여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순수한 창작 활동 자체는 제가 개인 볼 때는 활동이거든요, 개인 활동. 고독해야지 문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발상부터가 너무 좀 호사스러운 거 예, 같아요. 이게 뭐 어쨌든 지금 뭐 제천시의회에서 그 의결은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추진 얘기도 나오고 뭐 불씨를 남겼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또 이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좀 그 의회하고 그 집행부 간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좀 일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이 얘기를 나눈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민주적으로 좀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창작 클러스터 산실을 하나 좀 만들어내자는 취지니까는 뭐 오늘 뭐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